안녕하세요. 한국의 문화유산을 소개해드리는 김용수입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이번 영상에서는 혜원 신윤복의 그림인 월야 미래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뭔가 긴박한 긴장감이 느껴집니다. 한 쌍의 남녀가 얼굴을 가까이 마주하고 서로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마치 키스라도 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요. 남녀 옆으로는 또 한 명의 여자가 몰래 쳐다보고 있습니다. 두 사람을 계속 쳐다보는데 들킬까봐 멀찌감치 담장에 붙어서 보고 있습니다. 그림의 배경은 양옆으로 기와집 담장이 있는 좁은 골목길입니다. 둥근 보름달이 떠있는 걸로 봐서 인적이 끊긴 한밤중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늦은 밤에 돌아다니지 못하는 통행금지 제도가 있었는데요. 그런 통행금지 상황을 이용해서 남녀가 몰래 만나고 있는 것이죠. 여기 매우 애틋해 보이는 두 남녀는 대체 무슨 사이일까요? 한밤중에 이렇게 만나는 걸로 봐서 부부는 아닌 것 같고 혹시 몰래 바람이라도 피우는 것일까요? 그리고 옆에 서서 쳐다보는 저 여자는 뭐하는 사람일까요? 자세한 정황은 나중에 알아보도록 하고 우선 이 사람들이 입고 있는 의복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자가 입고 있는 의상을 알아보겠습니다. 남자가 입고 있는 복장은 무관들이 입던 구군복으로 1895년까지 입던 것이었습니다. 가장 안쪽에는 이렇게 동다리라고 하는 옷을 입습니다. 생긴 게 지금의 한복 두루마기와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팔 부분과 몸쪽의 색상이 다른 게 특징입니다. 동다리를 입고 그 위에 다시 전복이라는 검은색의 소매 없는 옷을 입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흔히 사극에서 사또 복장으로 알고 있는 그런 모습의 복장이 됩니다. 여기에 전립이라고 하는 모자를 씁니다. 이렇게 갖추어 입으면 그림에서 보이는 남자의 복장이 됩니다. 그리고 그림에서 보면 남자는 철편이라고 하는 쇠도리깨를 들고 있습니다. 그림 속에 표현된 철편은 둥근 고리가 달려있는데요. 이걸 들고 다니면 고리가 부딪혀서 쨍그랑쨍그랑 소리가 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진은 국립고궁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철편인데요. 은을 박아서 문양까지 새긴 걸로 봐서 신윤복의 그림에서 보던 거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고급스럽습니다. 고궁박물관에 있는 걸로 봐서 임금을 가까이 모시면서 호위하던 무관들이 의전용으로 썼던 것 같습니다. 생긴 것도 약간 다르게 생겼는데요. 그림에 보이는 건 단순히 몽둥이 모양에다가 끝에 고리가 달려있는 그런 형식인데 지금 사진으로 보시는 이것은 마치 궁예의 철퇴 마냥 사람 때려 죽이기 좋게 생겼습니다. 다시 그림으로 돌아와 보죠. 이 남자가 착용하고 있는 복장으로 보았을 때 하급 무관 정도로 보이는데요. 제가 이 영상을 만들면서 참고했던 책에서는 이 남자를 포도청 포교라고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포교는 포도군관이라고도 하는데 포도청이 오늘날의 경찰청 비슷한 역할을 하였으므로 오늘날로 따지면 중간 관리자급 정도 되는 경찰로 보시면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묵과의 급제하게 되면 처음 맞게 되는 수준의 하급벼슬이라고 합니다. 남자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알아보도록 하고요. 이제 이 남자가 껴안고 있는 여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여자는 머리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게 오른손을 자기 가슴에 대고 있습니다. 저게 뭐하는 짓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좀 음란해 보이기도 하는데 남자한테 자기 가슴을 봐달라고 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제 생각에는 저고리가 짧기 때문에 남자가 이렇게 앉게 되면 혹시라도 저고리가 딸려 올라가서 가슴이 보일까봐 걱정이 돼가지고 저렇게 잡고 있는 것으로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보입니다. 이 여자의 옷차림을 보면 수수한 게 양반 가문의 여자는 아닌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신발을 보면 남자보다는 질이 떨어지는 집신을 신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상민 계층의 여자 같은데요. 저고리는 흰색인데 고름을 보니까 자주색으로 색깔이 물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매 끝자락을 보니까 남색으로 물이 들어 있습니다. 옛날 여자들은 결혼을 하면 소매 끝자락을 남색으로 물들였고 자식을 낳으면 고름을 자주색으로 달았다고 합니다. 이것으로 봐가지고 이 여자는 결혼해서 자식까지 낳았던 유부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말이 나온 김에 여성의 복식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남자와 껴안고 있는 여성은 반회장 저고리를 입었습니다. 지금 사진으로 보시는 저고리는 3회장 저고리라고 하는데요. 끝동과 견막이, 고름, 깃을 모두 바탕색과 다른 색으로 물들인 저고리를 의미합니다.
이 3회장 저고리는 양반집 부녀자들과 기생들만이 입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게 이 그림에서 여자가 입고 있는 반회장 저고리입니다. 3회장 저고리에서 한 부분이라도 물들인 게 빠지면 반회장 저고리가 됩니다. 아무래도 양반 이하의 백성들은 먹고 살기 힘들기 때문에 3회장 저고리까지 갖춰서 입을 여유가 별로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신분제도가 있기 때문에 감히 3회장 저고리를 만들어서 입을 엄두를 내지는 못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시 그림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담벼락에 숨어서 지켜보는 여자는 이에 반해 상당히 옷차림새가 좋습니다. 얼굴을 가릴 수 있는 장옷도 걸치고 있고 치마의 색도 훨씬 선명하고 곱습니다. 신발을 보면 앞선 여자가 집신을 신었던 것과는 다르게 가죽신을 신고 있습니다. 옷깃과 고름을 보시면 둘 다 물이 들어 있습니다. 소매는 안타깝게도 장옷에 가려서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입고 있는 옷이나 머리 꾸밈새 이런 여러가지 요소들을 종합해 보았을 때 남자하고 껴안고 있는 여자보다는 세련되었고 고급스럽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여자는 양반가의 여성이거나 기생일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여자가 양반가의 여성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통금령이 내려진 한밤중에 지체 높은 양반가의 여성이 이렇게 돌아다닐 이유가 없기 때문이죠. 그림의 정황으로 봤을 때 포교와하고 같이 어디를 가다가 갑자기 저 여점집 여자를 만나가지고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 같은데 양반집 여자가 뭐가 아쉬워서 한밤중에 하급 무관인 포교와 같이 다니겠습니까? 물론 둘 사이에 정분이 나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너무 억지스러운 추측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여자는 기생으로 보는 게 적절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 그림에 담긴 의미는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습니다. 회원이라는 호와 낙관만 찍혀있기 때문에 순전히 이 그림을 보고 상상력을 동원하지 않으면 무슨 내용인지 파악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여러분은 이 그림이 어떤 내용이라고 보시나요? 제가 이 영상을 만들면서 참고한 책 조선 사람들 해원의 그림 밖으로 걸어나오다 라는 책의 저자인 강명관 부산대 한문학과 교수는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밤에 포교가 기생을 데리고 길을 가다가 아내 혹은 자신과 관계를 맺은 여자를 만났다. 당혹한 포교는 기생을 옆에 두고 이 여자에게 다정하고 구질스러운 변명을 늘어놓는다. 이것이 내가 생각하는 이 그림의 내용이다. 반면에 이 작품을 실제로 소장하고 있는 간송미술문화재단의 홈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남자의 차림새가 어느 영문의 장교임이 분명한데 이렇듯 노상에서 체면 없이 여인에게 허겁지겁 하는 것은 필시 잠깐밖에는 만나볼 수 없는 사이인 때문일 것이다. 이미 남의 사람이 되어버린 옛 정인을 연연히 못 잊어 줄이 닿을 만한 여인에게 구구이 사정하여 겨우 불러내는데 성공한 모양이지만 여기서 이렇게 다시 헤어져야만 하는 듯하다. 담 모퉁이에 비켜서서 이들을 지켜보는 여인은 이 미래를 성사시킨 장본인인 것 같다. 강명관 교수는 이 남자를 포교로 보았고 간송 측에서는 군영의 장교로 보았습니다. 하지만 둘 다 하급 무관의 직책이고 동일한 복장을 착용하기 때문에 둘 다 무리가 있는 해석은 아닙니다. 전문가들도 해석이 엇갈리는 만큼 여러분들도 한번 나름대로 상상의 나래를 펼쳐서 이야기를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괜찮은 스토리를 만드셨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대학원 입학을 준비하느라 바빠서 영상을 자주 못 올리고 있는데요.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